부모님이 관심이 많이 있으신가? 부모님이 너무 조금 소홀하신가? 많이 바쁘신가? 사실 정확히 알기가 어려워요. 왜냐면 부모님들이 말을 안 하시거든요. 부모님들께서 진단 받으셔도 우리 아이가 주의력 결핍이 있어요 라고 말하는 걸 극도로 어려워하시기 때문에, 혹은 이런 경우도 있어요. 주의력 결핍인 아이가 확실한데 누가 봐도 절대로 진단받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는 문제가 없다, 이런 경우도 있어서 한 반에 그래도 한 4~5명 정도는 주의력 결핍을 좀 의심해봐야 된다. 원래 남자가 많습니다. 그거는 원래 유전적으로. 왜요? 요거는 의사 선생님들이 말씀하실 수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봤을 때 한 7:3 정도의 비율이라는 느낌이 들고, 왜 그러냐면 여학생들은 대부분 충동성이 행동화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조용한 ADHD라고 하죠. 주의력이 결핍은 됐는데 행동으로 막 난리는 안 치는 거예요. 그런 경우는 사실 부모님도 잘 모르시고, 선생님은 가끔 쟤 왜 이렇게 멍을 때리지? 그런 경우에 사실 검사를 한 번씩 해보시는 게 좋긴 하죠. 첫 번째는 진단을 받았는지 여부로 확인하기. 근데 만약에 우리 아이가 ADHD다 라고 부모님이 말하신다면 이거는 진단 받으신 거잖아요. 저는 말하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은 해요. 주의력 결핍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관계에서의 문제, 학습 과정에서의 문제, 이런 게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얘기를 제대로 안 할 경우에는 아이가 그냥 선생님 말 안 듣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도 많아요. 근데 주의력 결핍의 문제는 본인이 의지로 조절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냥 나도 모르게 주의력 결핍 때문에 행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충동적으로 막 가는 거고 다른 거 막 보는 거고. 근데 이제 이게 전달이 안 될 경우에는 그냥 저 아이는 내 말 안 듣고 친구들이랑 관계할 줄 모르고, 이런 식으로 오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정도가 다르잖아요. 아이가 좀 공격적인 성향이 있다 그러면 이거는 무조건 말씀을 하시는 게 좋고, 정확할수록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사실 이해를 받아야 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부모님들이 이제 가정에서 조금 이런 행동들을 조절하기 위해서 아이랑 노력을 하시는데, 이거는 가정이랑 학교랑 같이 해야 되는 거라서 좀 문제 소지가 예상이 된다. 이거 사실 아실 거예요. 이전 기관에서 아이가 좀 문제를 일으켰다면 이거는 무조건 말씀을 하시는 거 저는 강력하게 권해드리고, 그런 건 아닌데 주의력 결핍으로 인해서 학습에 조금 문제가 있다, 이런 건 사실 말씀 안 하시면 모르거든요. 그게 학교 생활에서 문제가 되는 건 아니니까. 근데 이제 부모님이 아쉬우실 수는 있죠. 학교 수업을 안 듣고 있을 테니까. 그래서 이거는 선택하실 수 있지만, 만약에 저의 아이라면 그냥 이 정도로 말할 것 같아요. 아이가 멍을 잘 때려요. 중간에 이렇게 큐 좀 주세요. 그럼 선생님이 우리 아이를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수업 시간에 쳐다보고 아이 컨택을 하실 거잖아요. 이런 게 상당히 도움 많이 되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만 말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진단명을 쓰지 않으시고 그냥 아이가 탐색적이다. 그런 용어가 몇 개 있어요. 그러면 이걸 쓰시면 선생님들도 어떤 스타일이겠구나 이해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몇 개를 그냥 말씀을 드리면, 자극 추구 수준이 높다. 그 다음에 기질적으로 호기심이 굉장히 왕성하다. 이것저것 탐색하기를 좋아한다. 가끔 본인 세계에 들어가서 잘 못 빠져나올 때가 있다. 주의력 결핍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아도 아이가 조금 자기만의 세상으로 슝 가는 때가 있겠구나. 그럴 때마다 주의를 좀 주고 내가 인지하고 있다가 도움을 줘야지, 이렇게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몇 가지 용어를 알아놓으시는 게 어떨까. ADHD는 치료를 해서 개선이 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치료와 개선이라는 게 약물을 빼면 사실 많이 어려워요. 성인이 되면 나아지는 경우가 분명히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학창시절에 내가 주의력 결핍 때문에 가지고 있었던 문제들로 본인이 자존감이 사실 많이 다치거든요. 그래서 개선을 학창시절에 하는 게 좋고, 근데 그때 약물의 도움이 무조건 필요하다. 좋은 약을 자기에게 딱 맞는 정도로 아이들이 복용을 시작하면 정말 많이 달라져요.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거는 약을 복용하면 끝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노력이 가야 돼요. 주변 환경에서. 가정에서도 해야 되고 학교에서도 그러니까 중요한 거예요. 그 아이한테 제일 소위 말하는 약발이 받는다라고 하거든요. 그 시기가 있어요. 그 시간. 특정 시간에 가능한 많은 인풋을 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돼, 저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그래서 이 인풋이 그 약이 잘 효과가 드는 그 시간에 주어져야 아이 귀에 들어오고 입력이 되거든요.
그렇게 적정한 시기에 적정량의 약을 잘 복용하고 선생님, 가정 같이 도움을 받으면 아이가 엄청 괜찮아져요. 괜찮아진다는 거는 태도가 일단 달라져요. 막 충동적으로 마음에 안 들면 먼저 이렇게 주먹 나가던 거 하지 않게 되는 것도 있고, 병원의 도움을 받아서 개선을 하시면 정말 부모님과 아이를 위한 그게 답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이 제일 염려되는 건 본인 그 자아 효능감이랑 관계에서 오는 소외감이에요. 주의력이 결핍됐다고 해서 공부를 못하거나 이런 거는 굉장히 차후 문제예요. 왜냐면 주의력 결핍이라는 것의 의미는 집중을 아예 못하는 건 아니거든요. 자기 좋아하는 건 집중해요. 자기가 좋아하지 않는 일에 집중을 못하는 거다 보니 본인이 불편한 관계, 친구들과 원만한 관계 형성이 어려운 경우가 굉장히 많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업 시간에 막 소위 말하는 난리를 치잖아요. 그러면 지적을 엄청나게 받아요, 선생님들께. 선생님만 지적하냐? 아니에요. 요즘은 선생님들보다 누가 지적하냐면 친구들. 야, 너 좀 조용히 해. 쟤 맨날 저래요. 선생님이 누구야? 가만히 있자 라고 하면 아니요, 쟤 원래 저런 애예요. 이런 얘기를 이제 듣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서 아, 나는 다들 문제가 있다고 말하는 애야. 근데 내 의지로는 안 고쳐지네? 어떡하지? 이게 사실은 치명적인 문제거든요. 그런 경우가 실제로 많았어요. 부모님들이 이제 병원 치료나 이런 걸 거부하시기 때문에 그냥 쭉 이제 끌고 가시면 친구 관계에서 많이 소외되고, 그리고 선생님들한테도 부정적 피드백만 많이 받으니까 이제 학교 오기 싫어지는 거죠. 관심이 있어서 잘 알게 되신 건지? 아, 그거는 사실 저 말해도 되는 거죠. 남편이 정신건강의학과 의사예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병원을 운영하고 있고, 또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이제 상담심리 공부를 하면서 아이들을 대할 때 되게 중요한 게 정확한 파악이잖아요. 근데 많은 문제를 주의력으로부터 가지고 오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또 따로 저도 굉장히 중요하게 공부하고 하다 보니 무조건 부모님 점검하셔야 되는 문제구나 라는 것을 좀 깨닫게 됐습니다. 병원에 가기 싫으실 수 있죠. 근데 점검해보고 싶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병원 아니어도 일반 센터에서 주의력 검사를 할 수가 있어요. 그거는 그냥 다 공통이거든요. 검사가 딱 2종류밖에 없어가지고 병원이 무서우시면 일반 센터 가서 전산화된 주의력 검사를 하고 싶어요 라고 말씀을 하시고 수치를 확인을 해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학교에서 처음 주는 거거든요. 기본 인적사항을 파악하는 용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가장 쉬워요. 그리고 이게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생기부라고 하잖아요. 생활기록부. 여기 들어가는 기초 자료예요. 그래서 이걸 정확하게 적어주시지 않으면 나중에 6학년 때 이 생기부 완성이 될 때 잘못된 정보가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개인정보라고 생각되는 건데 안에 쓰라고 되어 있는 항목은 다 적어주시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아이에 대해서 가능한 많은 정보를 주시는 게 무조건 좋아요. 저는 무조건 써야 된다고 강조하는 게 있는데요. 식사에 관한 거. 이게 너무 중요한 게 뭐냐면 요즘은 아이들이 알러지 있는 아이들이 진짜 많아요. 그러니까 먹고 신체적 반응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런 경우에는 병원으로 이제 실려가야 되는 문제다 보니까 식사에 관련된, 음식에 관련된 거는 아주 자세히 써주시는 게 좋고, 이제 이건 아니에요. 우리 아이는 뭘 좋아해요? 싫어해요? 이런 거를 쓰시는 부모님들이 간혹 계시는데 그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알러지에 관한 거, 음식에서 아이가 만약에 편식을 한다 안 한다 이런 거는 써주시면 좋아요. 그래서 아이가 뭔가를 거부할 때 선생님이 그걸 알고 지도를 해주실 수 있고, 제가 식사에 관한 걸 왜 제일 먼저 말씀드리냐면 아이들이 학교 가기 싫어하는 이유 중에 이게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기초조사서에는 그런 부분을 조금 자세히 써주시는 게 좋다. 그리고 꼭 써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질병에 관한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햇빛 알러지 이런 거 있는 친구들도 요즘 많거든요. 저 옆반에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적어주시지 않았는데 이제 여름에 운동장 나가서 막 엄청나게 이제 올레달리기 같은 걸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난리가 난 적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뭐 평발 이런 것도 사실 적어주시면 좋고, 그리고 반드시 적어주시는 거 중에서 연락을 바로 받으실 수 있는 분이 어머님이나 아버님이 아닌 경우가 있어요. 바로 연락이 가능한 연락처 이런 거는 꼭 적어주셔야 돼요. 부모님이 아니시더라도. 단점을 적지 마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굳이 그거를 저는 왜 적으시는지 사실 잘 이해가 안 가는데, 물론 적으시고 싶으실 수 있어요. 근데 어차피 1년 동안 생활하면 선생님이 아이 다 파악을 하시거든요. 근데 굳이 우리 아이가 얘를 못합니다, 얘가 부족해요, 이거를 미리 알려주실 필요가 있나? 자소서 같은 느낌이라고 저는 일단 생각하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내가 어디 회사에 들어가는데 제가 이거는 부족합니다를 쓸 필요가 없잖아요. 거기 만약에 단점 쓰세요 이랬으면 뭐 쥐어짜고 쓸 수는 있죠.
단점은 아닌데 걱정되는 거 있죠. 부분은 적으셔도 돼요. 워딩을 잘 하셔야죠. 이런 부분이 가끔 우려스럽습니다. 계속 쓰셔야 돼요. 계속 쓰라고 와요. 그걸 안 쓰면 생기부자 이거 생활기록부 기록이 이제 시작이 안 되고 그건 의무예요. 그 개인정보를 무조건 학교, 그러니까 공교육기관이잖아요. 거기 제출해야 되는 그 부모님으로서, 보호자로서의 의무가 있어서 기초교사서뿐만 아니라 모든 가정통신부 제대로 주셔야 되는 걸 안 주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저는 어차피 학교에서 계속 연락 와요. 저는 엄청 디테일하게 읽었어요. 그리고 선생님들께서 처음에 아이를 파악하는 자료가 기초조사서밖에 없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장래희망, 취미 이런 거는 슥슥 넘어가세요. 근데 그 외의 것들 있죠. 제가 말씀드렸던 중요하다라고 했던 부분들은 굉장히 자세히 읽으세요. 만약에 독특하게 단점을 써놨다. 그러면 그거 확 꽂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읽지만 머리에 꽂히는 건 또 별개의 문제예요. 다 읽으신다라는 거. 하지만 머리에 꽂히는 건 다른 문제니 기억됐으면 좋겠는 것만 적으시면 좋겠고 도움이 필요하신 거는 그러니 다른 측면에서는 꼭 적으셔라. 기초조사서가 중요한 이유 중에 큰 부분은 부모님을 파악하는 좋은 토대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모님이 쓰셨잖아요. 아이가 쓰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관심이 많이 있으신가? 부모님이 너무 조금 소홀하신가? 많이 바쁘신가? 이걸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종이가 부모님과 함께 오는 거예요. 느껴지는 거예요. 거기 담겨 오는 거예요. 이 부모님은 어떤 스타일인지. 그래서 아이가 중요하다기보다는 부모님을 어필할 수 있는 기회다. 바로보다 이주영 선생님의 팁! 자녀의 주의력 결핍이 의심된다면 두려워하지 말고 검사를 꼭 받아보세요. 기초조사서 진짜 중요해요. 안녕하세요. ADHD 대표 채널 안상훈입니다. 우리 자녀가 뭔가 좀 문제를 일으키고 산만하거나 집중을 못할 때 이 아이가 ADHD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거는 어떻게 하면 이 아이가 집중력이 높아지고 충동성에 줄면서 그런 문제 행동이 줄어서 학교생활 잘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 훨씬 중요할 겁니다. ADHD 진단을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아이가 뭔가 산만하고 집중을 못하는 어떤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병원이든 기관을 방문했을 것이고 바로 이 부분을 이제 해결하는 데 중점을 두셔야 된다는 거죠. ADHD가 뇌에 발생한 질환이냐 아니면 아이의 개성이냐 이 부분은 아직도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사실 현대사회는 학교를 이제 다니기 때문에 아이들이 일정한 시간 앉혀놓고 공장식으로 수업을 하면서 또 시험을 봐서 평가를 하고 또 아이들이 있다 보면 서로 상호작용이 일어나고 이런 것 때문에 이제 ADHD라는 진단도 필요한 거고 거기서 문제점을 보이는 아이들이 있는 거죠. 어떤 아이들은 달리기가 빠르고 어떤 아이들은 느린 것처럼 어떤 아이들은 집중을 잘하기도 하고 또 못하기도 합니다. 어떤 아이들은 차분하기도 하고 어떤 아이들은 좀 산만할 수도 있는 거죠. 어떤 아이들은 호기심이 많고 좀 과하다 보면은 주변에 약간의 그런 피해를 좀 줄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 아이들의 대부분의 문제들은 바로 이 학교를 다니기 때문에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ADHD 진단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우리 아이 뇌에 ADHD라는 심각한 질환이 걸려 있어, 병에 걸렸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우리 아이는 좀 개성이 뛰어나다, 뚜렷하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학교라는 단체 생활할 때 좀 튀거나 불편한 점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누그러뜨리고 적응을 도와주자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하시고 아이를 바라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그말리온 효과라는 말이 있는데 주변이 기대한 대로 그렇게 되어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이를 문제점이 있는 아이로 보면 정말로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초등학교 저학년 때는 학습이나 이런 공부보다도 사회성 때문에 문제를 많이 일으킵니다. 선생님 입장에서는 아이가 좀 산만하게 돌아다니거나 집중 시간이 짧고 학업에 대한 성취가 좀 떨어지니까 그런 부분을 주로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사실 아이들의 학년이 어릴수록 아이들이 겪는 대부분의 힘든 문제는 바로 친구 관계, 사회성에서 비롯되는 거죠. 사회성은 크게 두 가지 요소가 있는데 하나는 인지적인 요소, 또 하나는 사회적 기술입니다. 인지적인 요소는 친구가 하는 말에 잘 귀를 기울이고 또 친구를 바라봐야 되겠죠.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주의력이나 충동성에 대한 거를 개선해가는 치료를 통해서 많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거 외에 사회적 기술이라는 게 있죠. 이거는 보통 병원에서 이제 되는 것이 아니고 사회성 프로그램을 하거나 또는 이제 사회성을 키울 수 있는 그런 활용 언어에 대한 그런 훈련들이 있습니다. 또 그런 책도 나와 있는데 이런 걸 통해서 사회적 기술을 좀 올려갈 수가 있는 거죠.
세계적으로 이 ADHD에 처방하는 정신과 약물이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주 성분은 거의 메틸페니데이트라는 일종의 중추신경 흥분제입니다. 그게 작용 시간에 따라서 뭐 콘스탄이, 메타데이트니, 뭐 메디키네, 리타드니 여러 가지 이제 상품으로 나와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런 약물은 ADHD를 치료한다기보다는 그 약이 우리 몸에 작용하는 동안에 ADHD의 그 특징적인 뭐 주의력 결핍이나 과잉행동, 충동성 이런 부분들을 좀 개선시켜준다. 약효가 있는 동안에 그런 변화가 있다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미국 소아과학회에서 나온 ADHD에 대한 지침서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에는 그런 구절이 나옵니다. ADHD 약물은 눈 나쁜 사람이 안경을 쓰는 것 같다는 거죠. 안경이 눈을 좋게 하는 건 아니고 안경을 쓰고 있는 동안에만 시력이 개선되고 안경을 벗으면 원래대로 시력이 돌아가듯이 정신과 약물은 약을 복용했었을 때만 아이의 행동을 개선할 수 있지만 그러나 약효가 닿으면 원래대로 돌아간다. 결국 스스로 조절하고 학습을 하고 개선해 나가는 것은 아동의 몫이라는 거죠. ADHD에 처방하는 이 정신과 약물들이 분명한 장점들이 있습니다. 일단 효과가 빠르고 단기간에 과잉 행동이나 충동을 줄여주고 또 일정 부분 주의력을 올리기도 하죠. 반면 단점으로는 이제 식욕이 감퇴되거나 또는 이제 수면에 좀 방해가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체중이 빠지고 또는 뭐 입안이 마른다거나 불안감이나 우울감이 생긴다거나 좀 초조해하기도 하고 또 약효가 떨어지는 밤에는 뭐 더 막 산만해지고 뭐 그런다든가 이런 식의 부작용도 있죠. 따라서 ADHD 정신과 약물을 복용하신다면 정신과에 가셔서 이런 약물의 장단점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들으시고 그 다음에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이 단점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얻어지는 장점이 훨씬 크다면 약을 복용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일단 다른 시도들을 먼저 해보시고 그 다음에 정신과 약물을 선택하셔도 늦지는 않을 겁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